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방구의 타이틀입니다. 오늘도 바이크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는 왜 이렇게 욕을 먹는가, 미움을 사는 이유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이거는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우리의 애정이 기반하지 않으면은 할리 데이비슨이 좋다 싫다, 우리의 댓글창, 채팅창이 그렇게 뜨거울 리도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떤 특정 브랜드를 이야기하면은 그 특정 브랜드 관계자들은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저기 그 땡디언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할리 데이비슨만큼 그렇게 사람들 입방에 오르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 말은 할리 데이비슨이 그렇게 항상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그만큼 사랑을 기반하고 있다, 애정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고 가야 되는 어떠한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할리 데이비슨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우리는 아주 풍만합니다. 하지만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는 조금 할리 데이비슨의 본사에 못 미치는 판매 정책으로 인해 조금 욕을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할리 데이비슨이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높은 가격 정책 때문이죠. 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할리 데이비슨이 진입하는 어떤 허들이 굉장히 높죠. 판매 금액이 워낙에 높으니까요. 할리 데이비슨의 우리 엔트리급에 해당하는 어떤 스포츠터 라인업만 해도 타 브랜드에서는 하이엔드급 기종과 금액이 맞먹는 수준이니까요. 그러면은 그 돈씨 나오는 겁니다. 그 돈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남자라면 한 번쯤 꿈꾸고 싶고, 내가 꼭 나중에는 할리 데이비슨의 좀 기한급인 어떤 투어링 바이크도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모르겠어요. 남자라면 다 공감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할리 데이비슨의 판매 가격 정책 비싸죠. 비쌉니다. 일단 제가 타고 있는 로드킹 스페셜 기준으로 해볼까요? 지금 한국에서는 판매 금액이 어떻게 되죠? 5천만 원에 몇십만 원이 빠지는 수준이죠. 약 4,900 몇십만 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계속 꾸준히 올랐어요. 제가 2020년식 신차를 구매를 할 때만 해도 4천만 원이 조금 안 됐는데 정확하게 1,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4년 만에. 물론 그 사이에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도 있지만 환율을 뛰어넘는 만큼의 가격 인상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들 혀를 내둘렀죠. 야, 이거 뭐 이래. 그런데 미국도 함께 올렸었습니다. 그때 금액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를 대변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군요. 정확히 팩트만 찍고 넘어가자는 거죠. 자, 한국이 그러면 4,900만 원의 로드킹 스페셜을 판매를 할 때 본토는 어땠을까요? 본토라고 얘기하면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3,490만 원. 정확하게 1,500만 원이 쌉니다. 1,500만 원. 근데 이게 미국,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우리 할리 데이비슨이 이렇게 제조되는 게 아니다 보니, 우리가 수입과 수출이라는 이게 그 국경을 넘어갈 때는 항상 관세와 부가세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이렇게 배 타고 또 공짜로 저기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로지스틱스 비용이 있기 때문에 뭐 물류 비용, 뭐 보관 비용, 뭐 이런 전체적인 유통에 대한 금액 플러스 통관 관세, 저기 부가세 이런 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거는 인정. 근데 그게 1,500만 원에 어떤 해당이 될까? 자, 그런데 한국은 우리가 병행 수입으로 판매하는 어떤 딜러십 정도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는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가 있습니다. 코리아의 차이는 뭘까요? 코리아라고 하면은 정식 서비스 AS망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서비스망과 전시장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거는 엄밀히 말해 유지 비용은 어떤 완성차 판매 금액에 녹여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죠.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 때문에 그렇게 금액 차이가 1,500만 원이 난다는 거냐? 맞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 옆나라인 일본은 지금 얼마에 팔고 있냐? 되게 슬프게도 일본은 본토보다도 싸요. 3,490만 원의 미국 판매 비용에서 일본은 3,230만 원입니다. 이 엔화 가치가 굉장히 폭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조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더 저렴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금액을 대비를 해보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약 1.5배가 싼 거죠.
우리나라가 1.5배가 더 비싼 거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프라를 구축을, 서비스망을 구축을 한 유지 보수 비용은 엄연히 판매되는 완성차의 대수, 그 소비자들이 나눠서 분담을 하는 조건이 맞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제 그 영토의 크기도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반도랑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남한과 어떤 일본을 비교를 해보면은 땅 크기도 3배고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한 2.5배가 많아요. 근데 판매량은 2023년 기준으로 제가 저기 서칭을 좀 했더니 판매량은 뭐 2.5배씩이나 많지는 않고 그래도 한 1.7배가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져 본다면은 한국에서의 판매량이 너무 얼토당토않게 비싸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저기 동남아시아 국가인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또 천몇백만 원씩 더 비싸다고 하는 팩트도 저기 경험을 한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도 들어보면은, 제가 지금 그러면은 너 왜 하나만 하는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방송 켰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턱대고 이렇게 색안경을 낀다기보다 충분히 괜찮은 바이크를 잘 우리가 할리 데이비슨에 입문을 하셨다면,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는 항상 조금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시선을 가지고 좀 쳐다보되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 자체까지 우리가 미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그 유사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나이의 가슴을 울림에 어떤 부족함이 없는 브랜드이니까. 다만 저한테 이런 질문들이 몇 개가 들어왔었어요. 할리 데이비슨을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서비스 센터, 정식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도 되나요? 이거 제가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비스 센터를 내 집 드나드셔도 됩니다. 실력도 과거에 무턱대고 까고만 싶어하는 사람들 그 시절에는 비할 바 아닐 정도로 할리 데이비슨 정식 서비스 센터의 실력들은 굉장히 매끄럽고 깔끔하고 실력이 출중합니다. 조금 우리가 똑똑하게만 접근을 해서 부품이 할인을 하는 30%씩 할인을 하는 시기에 부품을 구해서 기다렸다가 우리가 또 정식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좀 저렴하게 잘 고치면은, 아무래도 좋은 서비스 센터의 기준은 뭐예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고장 이슈에서는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게 맞더라라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서비스 센터거든요. 그런 미케닉들이 많은 서비스 센터는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저기 서비스 센터를 아주 내 집처럼 잘 드나드는 게 좋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집 가깝다고 집 앞 게러지 가는 거는 아주 작은 어떤 수리일 때는 아주 뭐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메인터넌스 조금 전체 전반적인 어떤 점검을 하고 싶을 때는 할리 데이비슨 어떤 정식 서비스 센터를 가는 것도 저는 아주 추천드리고 있고, 중고라고 해서 뭐 역차별이 있다거나 조금도 그런 거 없으니까요. 얼마든지 서비스 센터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를 사랑하는 만큼 코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이들도 기업이에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높은 고가 정책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또 적절하게 30% 할인을 하고, 호그레일리 이런 거 가보면은 40% 50%막 떼내는 그런 시기들도 많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잘 우리가 이용을 하고 이러면은 아주 더할 나위 없는 똑똑하게 할리 데이비슨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무조건 비싸니까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굳이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이야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